목사 민석홍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지금 소개받은 좀 민석홍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두 가지 좀 의문이 있으실 거예요. 마이크를 밴드주께서 울려서 제가 일부러 153년 전에 태어났다가 73년 전에 돌아가신 윤치호라는 인물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에 오늘 이런 강연을 하는가? 첫째 질문. 그런데 이 강연을 왜 하필이면 담야창단에서 노래나 하는 민석홍이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해야 되는가?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그 두 가지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은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질문입니다. 저도 그 숙제가 왜 이 자리에 나왔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린 거 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제가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서울에서 출판 기념회를 할 때 종교교회에서 아주 많은 분들이 그 교계 지도자 또 친지 여러분들이 모신 자리인데 상당히 이 위압을 받고 제가 이런 자리에 강단에 쓴 것이 평생에 지금 세 번째예요. 딱 세 번째입니다. 이건 뭐 제가 양심을 하고 대학에서 강연을 일도 없고 교회 강단에서 설교한 일도 없고 이 자리가 저는 평생에 세 번째 아주 명예로운 그 자리입니다. 지금부터 8년 전에 에딘버러에서 세계 선교대회 100주년 그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아까 선 목사님도 소개를 하셨지만 우리 개신교가 세계 선교를 시작을 한 이후에 에큐메니컬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 선교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있는 이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각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대회를 했습니다. 그것이 제 아주 세계적인 첫 번 이 대회인데 거기에 선교를 받고 있던 조선이라는 조그만 이 반도 나라에 윤치호라는 인물을 특별 초청을 해서 1250명이 먼 전 세계에 있는 지도자들 앞에서 윤치호라는 인물이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의 내용은 뭐냐면 선교를 받은 피선교지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 선교를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얘기를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1910년입니다. 10년이고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 병합되기 이제 6개월 전 이분은 반은 이 망명, 반은 휴방, 아니면 도피 여러 가지 착잡한 그 심정을 갖고 이분은 미국을 거쳐서 세계를 한 바퀴 돌아서 에딘버러를 가서 연설을 하셨어요. 근데 그 연설의 내용이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교계에서 그분이 연설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 교계 역사가 새로 써져야 돼요. 그건 뭐냐면 선교사들이 갖다가 주는 선교, 우리는 받는 입장. 그런데 받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양반이 초대받으면 누구의 초대를 받았느냐 하면 닥터 존 머트, 그분은 이 세계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세계 YMCA 총무를 오랫동안 하시고 청년운동을 이끌어 오시고 또 평화주의자고 대단히 유명한 분인데 이 윤치호라는 인물하고 동갑내기예요. 그래서 이 윤치호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꼭 여기서 연설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서 연설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 연설을 들은 모든 그 영국과 미국의 콧대가 높은 턱시도 다 있고 사진을 보니까 다 그렇게 입었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그분들이 쇼크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영어를 잘할 수 있나? 근데 영어를 단어를 많이 쓰고 유창한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어떻게 그 선교를 받은 사람이 선교하는 사람들한테 대한 그 비전을 저렇게 신랄하게 그거를 현명하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 대회 중에 그 세션을 다시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선교제 내보내는 그 선교사 선발할 때는 제일 우수한 사람을 내보내야 되겠다는 걸 결정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후진국에 갈 때는 그 유능한 사람들이 되게 국내에 남고 학교 남고 목회를 하죠. 그 어려운 아프리카나 뭐 중국이나 조선 같은 데 오겠어요? 그러니까 뭐 별로 좀 희시한 사람 보내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거를 윤치호라는 인물이 지적을 한 거예요. 뭐냐면 이 선교는 복음을 전하러 온 거지 당신이 자선사업 풀어 온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효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910년에 이 선교 대회를 계기로 해서 이 에큐메니컬 운동의 씨앗이 시작이 됐고 아까 성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남북 감리교가 합치는 계기가 됐고 그리고 그분은 1930년에 이제 저기 남북 감리교가 조선에서 제일직으로 합쳐졌어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는 그로부터 38년 이전에 에모리 대학에 유학을 하고 있는 학생 20몇 살 먹은 그 학생의 신분으로 그 선교지 본부에 가서 조지아주에 있는 그 남감리교, 북감리교가 있는 그 센터 가서 남감리교 본부에 태우고 남북감리교회는 합쳐야 됩니다. 남감리교가 이 분리하는 것은 그 궤변이고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을 다 버리고 합치십시오. 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교단의 이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효과적으로 해야 되니까 자존심 다 버리고 합치시켜 하는 얘기를 학생이 총회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이분이 1893년 그분이 일기에 학생 신분으로 영어로 아주 간절하게 쓴 일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총회장, 대학교 총장 이런 분들이 아니 조그만 그 통역사를 말하는데 감이 어디다 대고 이걸 합치라고 그러냐. 그렇게 이분은 자기 소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1893년부터 1910년이니까 벌써 뭐 7년 전이겠죠. 그러니까 그 소신을 가지고 에든버러에 가서 연설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 왜 저희가 가느냐면 그로부터 100년 후에 그러면 비선교지에 이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자. 그래서 그때 100년 전에 왔던 참석했던 사람 후손을 찾았습니다. 그때 참석한 사람이 인도에서 2명, 일본에서 1사람, 조선에서 1조. 그래서 한 5명쯤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 어떻게 다 그 조직위원회 수성을 했는데 토론토에 와 있는 우리 내자 윤경남 본사한테 연락이 됐어요. 이 당신이 윤치호의 후손이 된다는 걸 알고 그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그 신앙을 전설했고 명미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정식 초대를 받았는데 물론 뭐 비행기표 받은 게 아니고 저희 자비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초청을 받아서 이 폐회하는 날 폐회식에 저희를 정식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야 그때도 뭐 한 1000여 명 그 세계 각지에서 온 분들이 모였는데 무슨 얘기를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100년 전에 이 자리에 섰던 윤치호의 후손이 지금 여기 왔는데 만약에 윤치호 선생이 지금 여기 와 있다면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느냐? 그거를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100년이 지난 후에 세계 선교가 어떻게 발전이 됐으며 어떻게 변했으며 어떤 방향을 가야 되겠나 하는 거를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는 뭐 따라간 사람이고 저희 가서 이제 둘이 얘기를 했죠. 그게 제가 평생 처음에 그런 그 강대에서 한 첫 번째 연설입니다. 선물이 좀 길어졌어요. 두 번째, 작년에 이제 서울의 종교교회에서 이 책을 출판하면서 출판 기념인데 그러면 윤치호의 인물에 대한 얘기는 너무 복잡하니까 일기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시간을 얼마를 주십니까? 그랬더니 40분 이내를 그 얘기를 하라고. 그랬더니 뭐 원고를 썼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고를 제가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원고를 쓰면 한 10,000페이지 정도를 써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거를 40분에 맞춰서 얘기를 할게요. 근데 어떻게 제가 연설을 하다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40분에 딱 맞췄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근데 오늘이 이제 세 번째예요. 제가 시간이 배정받아 30분인데 이미 이제 너무 늦었고 또 여러분들 저녁 식사를 초대를 해놓고 얘기 길게 하는 거는 신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아주 요약을 해서 일기에 대한 부분만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러면 제가 자문자답을 하겠는데 왜 그러면 이거를 설명하려고 그러냐? 제가 이유가 있어요. 이 윤치호 일기가 있다는 거를 세상에서 아무도 몰라요.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저 내자 이제 남동생 처남이 이제 5명 있는데 5명 중에 셋째 처남이 아주 우수한 과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과학자면서 이 사람의 역사에 아주 깊이 조예가 있는 동생이 있는데 윤창구 박사가 이거 할아버지가 학교 시대도 그렇고 유학 시대도 그렇고 평생을 일기를 썼다고 그러는데 그걸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걸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사편찬위원장을 하신 유영익 박사가 계신데 얼마 전에 국사편찬위원장을 하셨고 한림대학 교수, 연세대학 교수, 고려대학 교수 하신 분이죠. 유명한 역사학자입니다. 근데 같이 회의를 하면서 윤창구 박사한테 당신 집안에 윤치호 선생의 일기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발굴 찾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윤창구 박사가 집안을 다 수소문해서 일기가 미국에 가 있는 걸 알았어요. 미국에 가 있는 안가 어떻게 되냐면 6.25 동란을 겪으면서 그것이 없어질 것 같아서 윤치호 선생의 큰아들 윤영선 씨가 그의 아들, 윤영선 씨의 막내 동생, 윤정선, 이따 설명드릴 이름이 조셉인데 그분을 통해서 이게 위험하니 이거를 미국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보따리에다 해서 원본을 미국으로 가져간 걸 알아서 그걸 국사편찬위원회에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와가지고 그거를 만든 것이 이 40년 전부터 해서 그 이후에 한 10여 년에 걸쳐가지고 윤치호 일기라는 것을 이렇게 11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앞에 5년은 이제 이 한문을 썼고 그 뒷부분은 전부 영문으로 썼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인쇄를 해놓으면 뭐합니까? 누가 읽어야지.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쓸 위치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얘기가 조금 빗나가지만 제가 제 소개를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자기 소개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해서 조금 어려서 제가 이력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 이력서를 이걸 내가 지금 반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저는 태어나긴 서울의 복판에 북촌에서 그래도 뭐 아주 높은 귀족은 아니지만 남들이 부러워하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불행하게 내가 태어나는 건 신분은 뭐냐면 일본 황국 신민으로 태어났어요. 이름이 민씨가 아니라 이와모토라는 일본 성을 타고 왔어요. 몇 년 지나 해방이 되고 나니까 대한민국 울순단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국기 성조기 밑에 2년을 또 살았어요. 1948년 대한민국 수립돼서 대한민국 됐다가 그것도 2년 지난 다음에 인민공화국이 또 들어와 점령하니까 인민공화국 밑에 시민이 됐다가 뭐 이날은 뭐 빛나라 하고 김일성 장군 그 노래도 불렀고 그거 나가서 이 행사에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남들이 어떻게 됐든지 부러워하는 학교는 아주 서울 한국에서 제일 명문이라는 고등학교를 나왔고 여러분들이 다 뭐 부러워하고 한쪽으로는 이 시기의 대상이 되는 서울대학을 졸업을 했고 졸업을 한 다음에 야 내가 그러면 국민의공을 해야 되니까 해군 장교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해군장교 시험을 봤더니 아마 한 10대 1로 더 되는 것 같아요. 전국에서 모인 다 수지들 다 모였는데 그거 뭐 9명이 뽑는데 보니까 한 150명 맞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제가 들어가서 해군장교로 근무를 하고 5년을 다 마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나니까 또 뭐 여기저기에서 그 직장도 다 들어가고. 그리고 제가 영어를 1948년부터 지금이니까 70년 동안 한 거잖아요. 그래도 학교를 뭐 KS라는 데 붙었고 그 직장에 나와서 그리고 영어하는 그 직장 또 영어를 가지고 영업을 해야 되고 또 영어를 하고 이런 사회에서 사니까 내가 영어를 그래도 꽤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 나름대로. 그리고 그러면 뭐 이력서 쓰면 아주 굉장히죠. 신랑감 1등 신랑감 될 겁니다. 근데 왜 이거를 여기다가 일기를 하게 됐냐면 윤치호라는 인물을 얘기를 할 때 보니까 애국가를 작사했다. 그런데 얘기는 친일파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다. 무슨 소리가? 친일파기 때문에 애국가를 작사할 수 없다는 거냐? 아니면 윤치호가 작사를 했지만 친일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냐? 세 번째는 윤치호는 그 애국가 작사할 그런 의인이 못 돼.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냐? 그 제가 이제 우리 처남이 이 책을 있다는 걸 했으면 이게 굉장한 책이라는 거는 제가 알았어요. 근데 그때는 읽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윤치호는 친일파기 때문에 애국가 작사를 할 수가 없다? 국사편찬위원회 문교부에서 11대 2? 이렇게 했는데 12명이 윤치호고 2표가 안창호를 한 얘기가 아니고 다 했더니 이거는 윤치호가 맞다. 그러면 고민을 하자.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그래도 그분이 친일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국가로 지정하면 청년조가 안 맞지 않습니까? 조금 더 두고 보십시다. 그리고 만장일치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유보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창호 선생님을 하시는 쪽에서는 안창호 선생님 2표고 윤치호가 11표? 근데 그 어느 국회의원이 그러더라고요. 안씨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에모리 대학에 애국가 이거 원본을 보러 갔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거 글자는 이게 어떻게 이거 믿느냐 이거예요. 이게 친필이지 않는데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사실을 가지고 얘기지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러면 윤치호라님은 내가 몰라요. 이 처가 쪽에 뭔 친척이니까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만난 일도 없고. 그리고 이분은 이 엘리트인데다가 너무 아는 게 많고 너무 이 비난을 많이 받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분이 뭐를 얼만큼 친일을 했기 때문에 정말 구체적으로 친일한 게 뭔가 그게 궁금했어요. 두 번째 질문 궁금한 거는 우리 형님이 그 한림대학에 이제 교수로 계신데 유영익 교수하고 같이 근무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유영익 교수가 이걸 보시더니 이거 민 박사 그 얘기 보니까 민 박사님 조상되는 분 욕을 막 하셨습니다. 그 일기에.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제 증작할아버지가 그때 이제 구하는데 상당히 요직에 긴 분이니까 완전히 노선이 다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이 팜플릿이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은 윤치호라는 인물은 이런 인물. 그리고 그 당시에 정서는 이러이러한 갖고 평가를 한다. 근데 그 편에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무슨 안 맞으니까 윤치호라는 인물이 아주 욕을 썼는데 제가 이제 그 두 가지 생각하니까 아주 궁금해 됐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할아버지가 뭐를 했기 때문에 윤치호라는 인물이 이렇게 일기에다 썼을까? 이분은 크리스찬이고 상당한 도덕적으로 이 깨끗한 사람이고 독립협회, 독립운동, 이 독립신문 이렇게 보니까 뭔가 보는 눈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보기 시작을 했어요. 동기가 그렇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력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제가 이제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거를 균형하기 위해서. 이튼 인도에 오는 우리 격언이 있잖아요. 이게 군맹무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님들 많고
코끼리 만져보고 그리라고 그랬더니 뭐 별하별게 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윤치호 일기가 바로 그거예요. 이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제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영어로 쓰니까 좀 읽으니까 뭐 했다? 아, 오늘은 날이 됐다. 이거 뭐가 그게 아니고 이분이 일기에다 쓴 그때 상황에 대한 써놓은 것이 너무너무 절박하고 너무 어려움을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상황을 설명한 게 아니라 이분이 뭐냐면 성경을 인용하셨어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어요. 셰익스피어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 상황을 여기다 대비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맥컬리라는 그 역사학자가 쓴 영국 역사, 세계 역사에 등장하는 모든 역사를 우리나라 현실 대비해 보니까 이건 이러이렇더라. 근데 내가 뭐 꽝이잖아요. 내가 뭘 알아요? 내가 영국 역사를 공부를 했으니까 셰익스피어 내가 연구를 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성경을 뭐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서상관 그 동양의 철학은 이렇게 되고 서양의 가치관은 이렇고 그러니까 이 둘을 어떻게 해고 우리는 그럼 가는 게 뭐냐? 이분의 고민이 이 일기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다가 이거 여러 번 포기했어요. 도저히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제가 6년 전에 서울을 갔습니다. 그래서 애국가 그러면 작사자에 대한 규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국사편찬위원장을 면담을 했어요. 그 면담하게 된 거는 지금 조 의원님 계시지만 그 6년 전에 정원찬 총리가 여기 오셨어요. 그게 뭐 정원찬 총리는 저도 개인적으로 학교 뭐 동문 관계고 그러니까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소개시켜 주죠. 그 얘기를 했죠. 봤을 때. 아, 이게 총장님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총리라고 해야 됩니까? 아예 그냥 총장이라고 부르는 게 저한테 편합니다. 근데 이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저 서울대학 출신에 국사편찬위원장으로 소개할 테니 가서 만나서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만났잖아요. 둘이 가서. 서울 가서 정식으로 면담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갔어요. 아니 이렇게 해서 저 본인 집필을 했는데 이거 하고 그러면 저기를 공인을 빨리 해주셔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가 아주 페어함이네요. 학자적으로 편파적인 않거든요. 다 이해한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윤치호 선생님이 친일했던 흔적이 너무 극명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우지 않는 한은 국가로 공인하기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위원장님 그러면 윤치호 선생님 뭘 친일했다는 게 내가 잘 모르겠어. 뭐가 친일했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얘기가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1904년 8월 21일 날짜가 제1차 한일의정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1905년 을사조약은 아세요. 그 전해 1년 전에 제1차 의정서에 한국 조선 대한제국은 넘어간 거예요. 거기 뭐라고 됐냐면 하야시 공사가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야 고종황제야 대신들이 다 물어가고 썩어서 다 팔아먹는 거예요. 관권도 팔고 이권도 팔고 뭐 교통도 팔고 뭐 다 팔아요. 그러니까 그 일본이 하야시 공사에다가 야 우리가 돈 여기다 꽂주고 너희 개발하라고 그랬더니 이거 다 너희 개인들다 집어넣고 러시아한테다 팔아먹고 이용이가 다 이렇게 해먹고 그러는데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당신은 계약을 마음대로 못해.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일본에 있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계약을 해라 이런 조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윤치호라는 인물은 외부 차관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제 하야시가 쌍고 섰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게 어떻게 해서 감독관한테 승인을 받고 우리가 저기를 해? 근데 하야시 얘기 너희들한테 맡겨놓으니까 안 돼.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다 한다 그러는 거 다 안 되니까 우리가 너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건 안 되겠다. 끝에 버티는 거야 이제. 싸움을. 난 못해. 해. 내가 외부 차관으로 서명해봐 효력이 없어. 문구를 바꾼다고 그래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아주 아차 실수라는 거예요. 근데 얼만큼 이 윤치호라는 인물이 피해를 당하고 하느냐면 지금 친일파라고 뭐 매도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몰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게 복통이 터지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니 위원장님 그때 윤치호라는 인물이 왜 거기다 서명을 했는지 그 내용을 모르세요? 그랬더니
뭐 제가 그걸 모르는데요? 아니 뭘 시간에? 아니 책에 여기 있는 게 이게 복사 편찬에서 만들어가지고 여기 기록에 있는 걸 왜 모른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칠파라고 그래요? 그거 가지고 칠파 모른다고 그러면 우리 역사가 잘못돼도 그럼 후손들이나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을 뭡니까? 왜 이걸 연치원에다 퍼낸겨? 근데 그 당시에 외무 대신 누구냐면 이하영 씨예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냐면 대한민국 이종찬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참모총장 분. 그 할아버지예요. 외무 대신이 자기가 사인해니까 자기 싹 빠졌어요. 빠지고 아프다고 들어놓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자리가 비을 수 있습니까? 저기를 윤치와 외무 대신 서울을 발굴한 거죠. 그러니까 그 총리 대신 보고 하시고 이 저기를 내가 윤치호를 시켜서 사인할 때는 좋다. 그리고 해버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치호라는 인물은 왜 이러냐면 그때 왜 자결하지 않았나요? 네? 민영은 뭐 그 일에 저가 되니까 저걸 했어요? 불사지 하니까? 그거 자결했다고? 미안한 제가 민가하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민영은 뭐 자결한 것이 그렇게 위대한 일이다. 이분의 일기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자결할 용기가 있으면 싸울 일이지. 당신 목숨 하나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후손들한테 하는지 모르지만 나라는 어떻게 하는 거야? 후손들은 뭐를 남겨놓고 당신은 좀 이러는 거야? 국민의 지도자가 됐으면 끝까지 싸워야 하는지 그게 이분의 일기에 써있는 얘기예요. 그 제가 그런 얘기를 보니까 이거보다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너무너무 영어가 어렵고 은영하는 얘기가 많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일기를 하기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얘기 나오면 이태진 교수한테 열이 나 안 되겠더라고요. 호텔에 와가지고 밤새 그 대목을 다 번역을 해가지고 이겁니다. 그리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이태진 교수였다가 정말 몰랐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워야죠. 서명한 건 서명한 거고 왜 그렇게 됐는지 밝혀놓는 것이 우리 역사고 그걸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후손들한테 물려진 유산인데 그거는 다 지워버리고 난 다음에 사인했어? 너는 그러니까 친일파야? 그러면 우리가 다 지성인인데 그렇게 남한테 이게 다 넘겨야 됩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제가 이제 이거를 일기를 파고들게 된 동기예요. 근데 그 후에 이거를 일기를 번역을 했다고 이제 이 교수가 저기 했어요? 번역을 11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출판 기념을 끝나고 제가 여기로 왔잖아요. 여기 와서 1월달하고 2월달 내용을 이제 다 봤죠. 인터넷 온 거. 이랬더니 이건 번역이 이건 아니었어요. 전혀 엉뚱한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사람 이름이 틀리고 뭐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역사책을 어떻게 그렇게 잘못해 놓는가. 그래서 이 일기를 어떻게든지 요약을 해서 알려야 되겠다. 그것이 제가 이제 소명감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저기더라고요. 제 이력서에 있는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리야. 정말 그 창피할 정도로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다른 역사학자들은 이걸 규명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4년 전에도 그 말씀 드렸어요. 조산호에서 할 때도. 이 책을 읽어본 사람 대한민국 전체 가지고 아마 5명이 안 될 거라고. 여기 유영식 교수님을 제외하고 이 교수님이 책을 다 정독을 하세요. 왜냐? 게일 목사, 하디 목사, 캐나다 선교부 이런 등등을 다시 검증을 하기 위해서 보신 거예요. 근데 전체를 통해서 한 사람은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없어요. 안 봐요. 이 책을 출판하는데도 출판사가 이거를 출판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당신 어떻게 하려고 그 책을 쓰는데 이 저긴데 그 칠파 얘기가 건드려도 어떻게 하려고 이 저기를 그걸 안 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일기에다가 쓴 그 저기는 사실관계를 다 썼어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의 약점, 자기 가족에 대한 그 약점, 집안에 대한 약점, 그것뿐만 아니라 임금, 대신 그 동료들, 심지어는 YNC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아주 예리하게 이분은 기록을 했고 자기의 생각을 거기다 했고 자기의 반성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뭐
번역을 제대로 안 읽는 데가 어떡하나. 그러니까 윤치원은 실파다. 근데 그걸 하나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얘기를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아마 61년을 걸쳐서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61년에 걸친 그 일기를 여기 써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일기가 영문으로 된 걸 다 합치니까 한 4,6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걸 우리말로 다 번역을 하면 제가 축약을 하는 것이 한 47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거를 저런 분량을 한 20권 정도 분량은 돼야 할 거예요. 근데 그런데 그걸 누가 또 읽겠어요? 그래서 그 매년 일어나는 저기를 요약을 했고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발췌를 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거를 제가 거기다 집어넣고요. 그리고 아시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의 그 61년에 걸친 일기를 11단계로 쪼갰어요. 그러니까 18살 때 이제 그 미국 공사 통역관 또 고정임금하고의 연락 말하자면 지금 보니까 18살 우리가 정무비서관 역할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의 이 정책을 이 미국 측에 전달하고 미국 측이 생각하는 걸 다시 전달하고 그걸 네 의견은 어떠냐 그럼 상감님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얘기까지 썼으니까 그분이 18살 때 이미 국정에 대한 얘기를 다 통달을 했어요. 일기에 등장하는 그 인물을 다 나열을 하면 그게 바로 구한말부터 시작해서 이 일본이 35년 통치했던 식민기간에 든 모든 거를 축약하는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인식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제껴놓을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역사학자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겁을 내고 이걸 못해요. 이걸 했다고 그러면은 어디 학교에서도 이거 안 받아주고 너는 나중에 신입하다 두드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일기를 요약을 한 것은 제 논문이 아니에요. 일기에 나와 있는 거, 날짜, 등장하는 사람, 언제 무슨 일이,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있는지 이분의 생각은 어디 요거냐? 그것만 간추려서 신문에 그저 제목 쓰는 정도로 한 것이 470페이지 정도가 이제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이제 서울서 이거를 하고 나니까 각 학교, 뭐 신학교, 뭐 역사학교 거기서들 이제 가지고 분석하겠죠. 근데 저는 고민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사학자가 여러분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거 다른 사람은 손 못 댑니다. 이거 민장로님 보고 인권사냐 아니면 손 못 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왜 그랬지? 그 이미 다 책 나왔고요. 그 너무 친일파라는 것이 각인되기 때문에 학자들은 안 되니까 가족이 아니면 안 된다. 근데 가족이 또 누가 뭐 이거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이종훈 씨가 그거 이 비밀되는 거 파티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83세가 됐거든요. 저희가 건강이 언제까지 저거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꾸 이제 기억력이 쇠퇴하고 그리고 이제 기력이 이제 떨어져 안 되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이 일기를 완역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해설을 붙여서 완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발췌를 해보니까 등장하는 인물이 대략 한 2,000명 정도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발췌한 것이 약 1,4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1,400명이라는 인원은 구한말에서부터 그 식민 통치 기간에 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등장을 하고 거기하고 다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서재필 박사하고의 관계, 심지어는 이완용하고 어떤 저가 있었는지, 상감옥은 어떤 적이 있었는지, 그 이전엔 독립협회 때 있던 일은 어떤 저가 있는지, 그 속사정이 너무너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안한 점이 학자들이 조금 겁이 나서 타치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다 그냥 묵살해버렸기 때문에 사삼스럽게 끄집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과제를 던졌고요. 그분이 겪었던 그 일 중에서 36개의 그 토픽을 제가 발췌를 했어요. 제 나름대로. 예를 들어 윤치호하고 한글. 그러니까 한글 그러면 뭐 주시경 선생님 이렇게 하잖아요. 최현배, 김윤경 뭐 이런 건 우리는 안 부르잖아요. 근데 한글 그러면 원조가 윤치호라고요. 우리나라의 조선 이 왕조의
공문서를 우리말로 써야 되겠다 하는 거 반포할 때 주역이 윤치호라고. 번역을 할 때, 성경 번역, 찬송가 번역을 할 때 이거는 이렇게 원문에 가깝게 해야 됩니다 하는 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윤치호. 그러니까 제가 그랬지만 이분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는지를 사실상 몰라요. 이분 정치가로 봐야 하느냐, 교육가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선교사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체육진흥을 하는 거냐, 아니면 자선사업가냐, 그렇지 않으면 시민운동가냐. 근데 여기에 모든 일에 앞장서서 다 했기 때문에 이분을 평가하려면 어떤 입장에서 해야 되는가. 그것이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타치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일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 괜히 그 자아자찬한 것 같은데 저는 이거에 대한 전문가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영어를 기가 막히게 하는 분과 그러니까 영어는 이 양반이 썼다는 것이 뭐냐면 그냥 영어를 잘하고 스피치 그런 게 아니라 너무너무 이 양반이 썼던 그 어휘나 그 인용한 것이 고차원적인 철학적인 거를 했기 때문에 그게 그냥 직역으로 하면 이게 무슨 소리 못 알아듣는 게 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어떤 그 커미티가 있어서 거기서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또 특히 그 신학교 저기 보면 이분의 그 신앙관이라 세계관이 정립된 거는 미국에 유학하는 5년 동안 이 밴더빌트 대학에 3년, 에모리 대학에 2년, 또 5년 동안 공부하면서 그때 자기 지도했던 그 교수님, 또 지도한 분들의 그 사상, 그거를 이 신학자로서 나는 어떻게 가야 되겠는가, 그거를 아주 생생하게 다 기록하기 때문에 이건 대학원 그 교재로 활성됐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분이 읽은 책이 일일 썼는데 200권을 읽었다고 썼어요. 근데 200권이라는 건 뭐냐면 셰익스피어 전집 그게 하나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코틀랜드의 월터 스카트의 그 전집, 그 중에서 뭐 미들로시안어가 제일 감명 깊더라. 그게 미들로시안이 뭔가. 그러니까 이분의 그 생각을 다른 사람이 감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얘기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그 맥컬리의 그 얘기가 나오는 우리나라의 그 역사, 영국의 역사를 대비해 보니까 그 제임스 2세가 아주 굉장히 그 폭군이잖아요. 자기 그 찰스 저기 때 그 보복을 하려면 무지하게 갖다가 이제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임스 2세 그러면 아주 영국에서 헨리 8세 그만큼이나 아주 굉장히 그 폭군으로 저기는 거죠. 종교 탄압하고 저기. 근데 그걸 보니까 야 우리나라에는 갑신정변 때 했던 민영이익을 연상을 한다 이랬어요. 또 여러분들 민영이익 또 뭡니까? 그 민영이익은 뭐 성을 미시지만 그 당시 황태자 저기를 다른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신정변 때 그 당했던 거에 대한 얘기를 보복으로 삼족을 멸하는데 제임스 2세하고 민영이익하고 이 연상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모르겠어요. 그 의미를 아는 분이. 더군다나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1905년에 을사조약을 사인을 하게 되는데 스티븐스 공공을 한 밴드를 했어요. 미국 사람인데 이제 일본 편 들은 사람이잖아요. 이거 봐 윤치호, 당신 이거 외부 대신 이걸 맡아. 이제 당신밖에 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뭐 이건 됐으니까 그래서 수습하려고 그러면 당신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거 아니 지금 다 넘어가는 내가 여기서 할 일이 뭐가 있다. 나를 이렇게 모여오니까 대신이고 차관이고 더 이상 할 일이 없는데 왜 날 보고 당신이 커라 그래? 그러니까 그 스티븐스 날 보고 미국의 베네딕트 아놀드가 되라는 얘기냐? 그 여러분들 그러면 베네딕트 아놀드가 뭡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건 이분이 저기 했네? 그러니까 조선 대신들이고 뭐 임금이고 아놀드 저 베네딕트 아놀드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독립전쟁할 때 그 워싱턴하고 같이 저기 하다가 배신해가지고 영국으로 들어가지고 완전히 배신자네. 성경에 나오는 그 유다만큼이나 미국 사람들은 베네딕트 아놀드는 그러니까 스티븐 날 보고 그러면 너희 나라에 그 아놀드가 되는 얘기냐 이렇게 공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응용한 그런 내용이 전부 그런 얘기들에 그 일기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 너무 이제 그 장황 길고 얘기가 자꾸 그 다른 데로 넘어가는데
자, 이분은 경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처음에 이제 한 분은 이 고종임금의 저가 됐잖아요. 통역관이 됐잖아요. 미국 공사의 통역, 그리고 임금님의 통역관. 그러니까 정무비서관을 저기 했고. 두 번째 이 환고양 해가지고는 이제 학부 차관, 그 다음에 외부 차관, 그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외부 차관 2번 하고, 외부 대신을 2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경력으로 말하면 굉장히 화려한 거죠. 독립협회할 때는 어떻게 돼서 여기를 잡아주겠다고 했느냐면, 독립협회로서 이거 왕권을 약화시켜가지고, 지가 박용효를 대통령을 시키고, 지가 부통령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모함을 해가지고 내쫓아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그 독립협회에서 죽기 직전에, 잡혀 죽기 직전에 이제 저기로 덕원으로 쫓겨간 거죠. 그래서 5년 동안을 쫓겨가서 서울을 못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친일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얘기는 너무 길어지는데 1938년이라는 흥업불합부 사건을 계기로 해서 넘어간 거예요. 여기 지금 이화대학 졸업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이화대학 이 후손들이나 교수 이분들이 얘기를 김한란 박사하고 칠파하고 동사에다 팽기치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김한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학교를 지켰는지 그걸 알면 어떻게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했다는 거 가지고는 맞아요. 이 윤철규가 자기가 한 거 다 기록했으니까. 1938년 그 이후에는 내가 그러면 살리기 위해서는 이건 별 수 없고 유학금이 무슨 최현배 누구 이춘호 정철수 누구 내놓는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했겠는가. 저렇게 전향서 쓰지 않으면 저게 언제 끝났는지 몰라. 그러면 그 끝날는 못 는다는 건 뭐냐면 연희 전문 문 닫아야 되고 이화 전문 문 닫아야 되고 세브란스 문 닫아야 되고 미션 스쿨 다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문 닫아? 그럼 멋있지? 이 양반 썼어요. 멋있다고 썼어요. 감리교에서 송진학교 문 닫고 간다 그러니까 그 참 용기 있고 저기라다. 그런데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냐? 악이 2가지가 있으면 2가지 중에서 그럼 뭐를 우리가 지켜야 되냐? 그래도 살아남아야지. 그러면 여기 있는 그 수십만 명 되는 저 아이들은 누가 관리를 해준 거야? 저거 그냥 길바닥에 나가는 거 완전히 일본은 놓아야 되는 거야? 그래도 조선 사람이 와서 누가 정신을 심어주고 교육을 해야지 아무 기약 없이? 그리고 양반이 무모하게 독립운동하던 투쟁하는 거 무지하게 반대했어요. 그래서 포퓰리즘에 대해서는 아주 이 양반은 절대로, 왜냐? 포퓰리즘 운동한다는 사람 보니까 이 양반이 처음에 저기를 해가 수십 년 동안 독립협회 이 운동할 때 보면 다 뒷짐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뭐를 안다고 독립운동해서 말로 독립이 되는 거냐. 그래서 모토가 이번님 한 것은 이 식민 통치를 받아. 나라를 지키는 게 중요한데 넘어갔어? 일단 넘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다려야지. 거기다 투자통을 던진다고 그게 와? 그거 뺏으려면 힘이 없는데 뭘 가지고 저를 해? 그러니까 그건 선동하는 걸로 봤다고요. 그러니까 모델이 무슨 모델이냐면 체코슬로바키아가 양반을 아주 힙힙한 거예요. 체코슬로바키아 350년 동안을 이 오스트리아에 식민 통치를 받았잖아요. 어떻게 독립할 수 있었냐? 협력하면서 수모를 겪어가면서 음악, 스포츠, 그리고 단결하는 것. 그 3가지를 백성들한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기회가 됐을 때 독립할 수 있었고 유지할 수 있었고 아주 철저해요. 그 다음 2번째 모델은 뭐냐면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는 합쳐졌어요. 둘. 그럼 영국은 맨날 자존심 상했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스코틀랜드 같이 기다린다. 실력을 기우지 않으면 우리가 기회가 없다. 그래서 이분은 그 목표를 갖고 그리고 욕을 먹어도 나는 후진을 양성해야 되겠다. 이게 그분은 아마 지금 태어난 다들은 이분 그 길을 또 가실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또 저걸 한 게 있어요. 간디를 예를 들었다고요. 간디는 어떤 인물입니까? 인도의 민족 지도자. 근데 간디하고 윤치호라는 인물하고 거의 같은 시대 사람이야. 난 시기도 비슷하고 역경도 비슷하게 겪었고 국내에서 탄압도 받았고 다 같아요.
그러면 간디는 민족 지도자로 취향을 받아요. 근데 그 간디는 어떻게 되냐면요.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 때는 아주 솔선해가지고 증명했어요. 영국을 날 도와야지 우리가 독립할 기회가 있다. 세상에 그런 게 반영사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간디는 직접 가서 20만 명 갖다가 모명을 해가지고 영국군하고 독일을 싸우도록 저거 한 사람이에요. 왜냐?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그 인도가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한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저기를 동조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평가하는 것이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인도에서 간디를 바라보는 분과 일제말기의 경력 강도를 가지고 이 윤치호를 그 얘기는 일기가 그분의 내면의 세계를 낱낱이 기록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해서 읽혀지면 좋은데 이게 뭐 한 10,000페이지 정도는 되는데 이 시간 빌어 제가 특별히 감사드려야 될 분이 있어요. 저쪽에 우리 세인자알지 교회에 오신 저 닥터 데렉 취선. 오케이, would you please stand up? 닥터 취선? 저번에 우리랑 같은 교회에 제가 이거 읽다가 도저히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게 있어요. 단어도 그렇고 그 사례를 들은 거, 성경에 나오는 거, 그거를 이 대립 박사가 그걸 같이 연구를 하고 아마 이거는 성경에 있는 거 이쪽에 서구적인 그 멘탈리티를 봐가지고 이런 얘기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저희 한번이 도와주셨어요. 네, 오늘 좌웅 윤치호 그 평전 출판 그 기념회 토론토에 여러 친지들이 참석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좌웅 선생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 앞으로도 후원해 주시고 또 그분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돼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게 토론토 사회에 또 새로운 그 인식이 또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